예, 2022년 2월 24일 ESBN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인사평가 시스템 데이터 모델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프로세스 모델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구부터 한번 올려볼래요? 네. 음, 첫 번째로는 VP로 보려고 유튜브 청소에 시청자를 어떻게 ERW인을 구했지? ERW는 어떻게? 이야기를 유튜브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 여기서 수정한 부분은 직원 테이블에다가 대략적인 700페이지 수정을 만들었어요. 네. 두 번째는 부서 변경 이력이 나와야 한다고 부서 변경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두 가지 수정하고 세 번째 피드백으로 평가 항목과 평가 구조를 다르다고 연결을 해서 잠시만 부족하다는 하라고 하시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만들면 네. 수정하시면 프로젝트 참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 참여, 부서 발령. 이게 이제 부서 쪽에서는, 이게 이제 부서에도 재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서에도 상급 부서, 하급 부서. 우리 왜 조직도 보면은 맨 위에 CEO가 있고 이렇게 사업부가 있고 그 밑에 또 이렇게 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어딘가 또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부서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제 그게 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변하죠. 그 관계가. 그리고 팀명도 새로, 부서명도 새로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그 부서 번호가,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부서에서 근무했던가, 그건 이제 사내 일종의 경력이겠죠. 사내 이력, 그 근무 경력. 그거는 이제 그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부서가 어떤 부서에서 근무했는가 그거 이력만 나오면 이제 되고, 직원 테이블에는 중복이 되지만 그 부서 현재 부서 번호가 입력이 돼 있어야 검색을 할 때 굳이 이제 뭐 부서 그 어떻게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됐는지를 테이블을 뒤지지 않고도 현재 부서를 아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검색 속도의 그 향상을 위해서 이중으로 그 부서 번호를 직원 안에도 넣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서 발령 이력은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실적을 쌓아나가고 부서 테이블에서 글로도 부서 코드가 가고 인사 테이블, 직원 테이블로도 부서 번호가 오는 게 그건 검색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음, 프로젝트 역할 구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좋아요. 근데 이제 인사 평가 부분이 이제 너무 단순화돼 있고 이거 아마 다른 사람은 좀 복잡하게 했을 거야. 지난번에 피드백 받은 거 보고. 다른 거 봅시다 이제. 수고했고요. 그 인사 평가 부분은 이제 다른 거 보고 좀 업데이트 해요. 네.
주현 씨? 복잡하다. 전자회로 같아. 우선, 여긴 추가된 게, 이게 BSC, CSF, KPI,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BSC 별로 CSF가 구분이 되나? 이 그림은 그런 얘기 아니야. BSC가 4개인데, 그 4개 하나하나에 CSF가 따로 구분이 되나? 그러니까 어떤 CSF는, Critical Success Factor는 그 BSC 어디에 속한다, 이런 전제 하에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나눠주신 거에서는 한 BSC에는 뭐 어떤 CSF 항목들이 또 있고, 그리고 그 CSF에는 또 상세한 KPI 항목들이 위에서 네, 도서 대중 소분류 하듯이 테이블에 나눠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분류 체계가 있는 게 이게 직종, 직군, 무슨 직렬 이런 게 있죠? 네. 직군, 직종, 직렬. 이게 이제 계층 구조라서 이거는 맨 위에 직군이 있고, 그 다음에 직종이 있고, 직렬이 있게. 그건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그건 구분해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BSC 전략 지도라는 게 여기 있는데, 재무, 고객,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이렇게 4개 분야로 돼 있죠. 여기 상위 CSF를 이렇게 해놨네. BSC로. 그죠? 네. BSC하고 맞네. 그래서 이게 맨 꼭대기 거고, 제일 상층이 네. 상위 CSF가 BSC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하위 CSF. 그러니까 재무 요인에는 여기 4개가 있고, 뭐, 고객 요인은 3개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이 회사의 경우고, 잘 우리는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만든다. 이런 그 틀만 우리가 가져오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BSC가 있고, 그 다음에 CSF, 그리고 KPI. 이 문서대로 제대로 했네요. BSC 밑에 CSF가 있고, CS 밑에, CSF 밑에 KPI가 있고, 그리고 이 KPI는 개인 평가 항목으로 쓸 수도 있고, 직원이나, 그러니까 부서나 팀을 평가하는 부서 평가 항목으로도 쓸 수 있고, 그죠? 2개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저기, 업무 일지. 그러니까 그 우리 회사에서 작년에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세스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그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업무 프로세스들을 그 업무 단위별로 나눠가지고 계층 구조를 만들고 그게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프로세스를 다 업무 단위별로다가 구분을 해놓으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내가 무슨 업무 일지를 쓸 때 그 프로세스 중에 어떤 일을 내가 했는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업무 일지 쓰라리면 일기장 쓰듯이 그냥 오늘 뭐 했다, 뭐 어디 출장 갔다, 뭐 오늘 프로그램 코딩 뭐 했다 이렇게 문장으로 써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도 없고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그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8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한다. 그게 이제 지금은 일반화, 상식화돼 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는데 한 15년 전에는 국가 기관들이나 대기업들이 다 BPR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운동인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다 그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할 때 그 매뉴얼을 따라서 했어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그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 IT 분야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업무 단위별로 그 표준 프로세스 그 처리하는데 표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런 게 다 표준화가 돼 있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제 그런 기초 작업을 다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업무일지 쓰는 시스템을 만들 때 내가 무슨 그냥 일기장 쓰듯이 뭐뭐를 했다 이렇게 기술하는 게 아니라 단위별로 내한테 주어진 업무가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하는 어느 부서의 직책을 맡으면 내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표준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다가 놓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완수했는지 완성도 뭐 이런 것만 그냥 입력하면 되는 식으로 그 업무일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표준 업무에 없는 거를 자기가 또 할 수도 있잖아. 새롭게 창의적으로 뭐 새로운 업무를 했다. 그런 거는 그 업무 프로세스를 등록을 해야 돼. 마스터 DB에다가.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업무에 속한다는 거를 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해서 테이블에 다 집어넣어 놓고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업무일지 쓰거나 프로세스 어떤 그 워크 브렉다운 스트럭처 WBS WBS 만들 때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이제 올해 다 이루어질 거를 전제로 해서 여기 모델링에 그걸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28페이지 월 업무 목표 관리할 때 업무 목표라는 게 자기가 며칠 날 그 표준 프로세스 중에 무슨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짜는 걸 업무 계획을 한다고 그러고 그걸 이행했는지 여부를 쓰는 게 업무일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30페이지에 이제 일일 업무 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업무 계획에 그런 항목들을 표준 프로세스를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가 이게 이제 일일 업무 보고 양식인데 여기에 그 항목들을 집어넣어서 그 일을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는 식으로 이제 업무 일지를 우리가 시스템화 할 거예요. 그냥 백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뜨도록 내 업무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항목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업무 일지까지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SC, CSF, KPI 그 계층으로 돼 있고 그 KPI는 개인 KPI 평가 항목으로 쓸 수가 있고 팀 평가 결과 항목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고. 근데 여기 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부서명이 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라는 테이블이 마스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부서명이 무슨 팀이 되는 거죠. 팀 따로 있고 부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직원 테이블에 그 부서라는 게 저기 위에 있었네. 네. 네, 부서라는 게 있고, 이걸 이따가 내가 바뀐 걸 보여줄게요. 일단 부서 번호는 일로 직원으로 직접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서가 어떻게 변동됐는지는 이력으로 따로 별도로 테이블을 만들고. 그러니까 다대다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 다음에, 저기 근무 상태, 네. 그게 뭘 기록하려고 하는 거죠, 저거는? 직원이 휴직 상태인지 아니면 뭐 출장인지 그런 상태를 말하는 테이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좀, 그,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신 과장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모델링 할래요? 지금 이제 스토리는 알았잖아? 휴직인지, 근무 중인지, 퇴직인지, 저는 직원, 그러니까 퇴직이랑 휴직이랑 근무 여부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직원 테이블에 성과보고 현재 근무 상태, 음, 언어를 하고 그치. 혹시나 이게 휴직이나 그런 이력을 관리할 거면 이제 뭐 직원 근무 이력 테이블로 따로 빼든가. 빼서 하면은 그치. 더 그냥 단순히 상태를 구분하는 거면 굳이 별도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없지. 그냥 속성 하나로 가능하면 그 모델은 간단할수록 좋은 거니까 속성으로 해결하면 되고 근무 상태를 언제 휴직을 했고 뭐 어떤 사람은 사실 드문 경우지만 휴직했다가 복직해서 근무하다가 또 휴직했다가 심지어는 퇴직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까지 우리 감안하면은 그 사람의 그 근무 이력에 나타나겠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별도로 뭐 근무 상태 테이블을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 경력이 두 가지가 있거든. 보통 인사 테이블 만들 때 사외 경력, 타사 경력. 우리 회사도 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어떤 뭐 인사 배치나 이런 거 할 때 그거를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 사람이 어디서 근무했었지? 뭐 처음에 들어올 땐 다 알지만 그 임원이 바뀌고 뭐 직원들도 바뀌고 그러면 잘 모르거든 서로. 그러니까 어딘가에 기록을 해놔야 돼. 그래서 타사 경력이란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원 번호가 가고 직원 번호 가고 그다음에 뭐 등록 일자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일대 다루다가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으면 타사 경력을 쭉 입력할 수 있죠. 그리고 사내 경력. 그 사내 경력이 이제 그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부서에 직책 그게 이제 역할이지. 직책이 뭐로 근무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퇴직했던 뭐 이런 기록들이 거기다 쌓이는 거지. 휴직을 했던.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경력을 타사 경력, 사내 경력 이렇게 두 개 테이블을 일대 다로 연결해 가지고 두 문제는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근무 상태는 그냥 직원 테이블에 속성 하나로 추가하면 되고 상벌은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교육 훈련 이거는 우리가 상황을 봐야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게 교육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그 종속시키는지 교육 프로그램은 되게 어느 특정 교육기관에 종속이 되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선이 오지 말고 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포인키로 들어가야지.
그런 경우가 더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을 생산성 본부에서 듣고 개설을 하고 뭐 능률협회에도 개설을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런다 하면은 이렇게 모델링을 해도 괜찮겠죠. 그죠? 그 프로그램을 어디 가서 들었냐. 예.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못해.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사회 교육훈련 테이블이 직원 회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훈련을 기록하는 그 직원이 외부에 나가서 그걸 보는 것까지. 그거를 한 테이블에 넣으면 이제 교육기관 번호라든가 이제 타 기관에서 한 거는 널로 그냥 있겠지. 그리고 이제 사내라고 부분을 여기다 속성을 하나 넣어서 사내에서 받은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받은 건지 그 속성 하나를 추가하면 되겠지. 그게 이제 지저분하다 생각하면 아예 사내 훈련, 그러니까 사내 교육, 사외 교육, 외부 기관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격증 됐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평가 관계, 인사평가 결과. 오케이. 그죠? 팀은 평가 관계가 없어요. 그죠? 팀 평가는 이제 이건 부서가 돼야 되고, 여기 팀이 아니라 이쪽 부서에서 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팀 평가의 부서 번호와 그다음에 어느 항목을 평가했는지, 날짜는 거의 모든 그 거래 테이블에는 날짜는 필수예요. 날짜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목별로 이제 쭉 생기겠지. 평가 점수가.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평가는 이렇게 구분을 두 개로 나눴죠, 지금. 개인 KPI 평가 결과하고, 태도 역량 평가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저렇게 해도 돼요. 그 구분을 해서. 그 이제 나중에 두 테이블에서 값을 다 갖다가 한 화면에다가 뿌려주면 되지. 근데, 사실 그냥 개인 인사평가 결과는 그 KPI나 이 태도 역량 평가 항목을 너를 허용하고 어떤 때는 KPI 평가 값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태도 역량 평가 항목이 들어가고 점수는 이제 공통으로 하나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테이블 하나로 합쳐도. 네, 됐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장주영 씨 질문 있으면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전 소리 들리시나요? 이전 스터디에서 방금 보여주셨던 이야기처럼 KPI랑 그런 것들 다 넣어서 그 작성을 했다가 그게 이제 박주환 대표님이랑 뭔가 그거는 평가 항목과
KPI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제외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거한 상태고요. 그래서 평가 항목이 인사평가 기록에 들어서 권한과 함께 기록 테이블을 만드는 형식으로 인사평가의 시스템의 테이블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참여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기록이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약간 그러니까 고민이 우리가 되어서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네. 이 데이터 모델은 그러니까 포린 키가 필요하게 기록이 돼야 되느냐, 네. 이것만 생각하고, 평가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는 일반적인 업무 관리에는 다 무시해야 돼. 아, 뭐, 누가 누구를 관리한다, 뭐, 네네. 예를 들어서 학교 프로그램 짤 때 교수가 학생을 상담한다, 뭐 이럴 때, 네네. 그게 반드시 데이터, 모델에 반영될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총장이 학생들을 관리한다, 직원들을 관리한다, 교수를 관리한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관리해서 그 기록을 어디에 DB에 쌓아야 된다라면 총장 아이디가 여기저기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말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관리한다고 그러지 실제는 그 관리한 그 거래, 이 트랜잭션이잖아. 이거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 엔티티 간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따로 있는 게 그치. 맞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를 분명히 반영을 할 거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KPI를 평가하거나 아까 주현 씨가 했을 때 보면은 뭐 역량 평가 항목, 태도나 성과나 그런 항목에서 이제 상사가 평가하든지 부하가 평가하든지 뭐 동료가 평가하든지 그때 반영이 됩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프로젝트 그 태도나 일을 얼마나 거기서 잘했는지, 디버깅을 얼마나 잘했는지, 뭐 효율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해서 얼마나 시스템 잘했는지는 다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때 평가를 하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가 되는 거지.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어느 프로젝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역할을 하면서 참여했나 이것만 여기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하고는 선이 오갈 일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그 인사평가 시스템에 필요한 테이블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교육 훈련도 이 테이블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 사내에서 혹은 사회에서 직원들이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교육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번 갱신하거나 관리하는 작업이 또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서 애초에 그런 프로그램을 그냥 입력할 때 거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지 않냐 싶어서 수행기관이나 그런 걸 따로 테이블로 빼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훈련 기록 이렇게만 테이블을 구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는 데이터를 이제 받아봐야 알죠.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으로 이러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사원들한테 필요하다라고 목록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이란 마스터 테이블이 생기고 네네. 그거를 아까 이제 김주현 씨가 했듯이 네네. 어느 교육기관에서 전담을 하는 것만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은 교육기관이 이제 일대다로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오고 그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뭐 2군데, 3군데에서 할 수 있고 우리 사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따로 띄어서 같이 우리 그 교육 프로그램 실적에 참여 실적에 그게 들어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수행기관이라고 교육기관을 사내든 뭐든 여기다 쓰면 되니까 수행기관을
유클리드 소프트라고 쓰면 되니까. 음. 구분 없이 이거는 그렇게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놓고, 실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보면 어떤 식으로 쪼개나가야 될지 그때 가서 판단하면 돼요. 자격증, 기관, 취득, 그다음에 경력은 저건 좀, 그리고 이제 학력이 있죠, 또. 경력은 회사나 뭐 직장에서 근무했던 거고, 학력, 학력도 보통 대학원 나온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이제 상고 나오거나 이제 공고, 이런 나온 사람들은 또 그거 별도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기관이 그럼 정해져 있어요. DB가 있어요. 공공 DB가 학교명은 아예 테이블로 돼 있어요. 우편번호처럼. 그걸 그냥 갖다가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학교 번호하고 학교명, 주소 여기 다 있으니까 그거를 쓰고, 그 어느 학교에 무슨 과에 다녔나, 뭐 전공 이런 거, 몇 년도, 입학년도, 졸업년도 이런 거로 학력은 기록하면 되고, 경력은 당연히 회사나 기관이 있겠죠. 그죠? 그거는 우리나라 뭐 전 기관이나 회사를 DB로 다 넣을 필요는 없고, 등록하면 되잖아. 새로 이제 기관명이 등장을 하면 마스터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그놈을 갖다가 결격 테이블에다 이때다로 연결해 주면 되죠. 학력의 학교처럼 네. 경력에도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 변경 이력은 사실은 사내 경력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 네네. 그리고 이제 직분, 직종, 직렬. 직렬이 저는 직렬이 이제 소단이죠. 네. 그게 이제 부서에서 어떤 직렬에 속하는 일을 했느냐. 네. 저 부서 변경 이력에 사내 경력이라고 한다면 저기에 사원 번호만 갖고는 아이디가 안 되죠. 식별이 안 되죠. 왜냐면 한 사원이 여러 그 경력을 네. 낼 수가 있어서 이때 다란 말이에요. 그건 뭔가 식별자가 하나 더 있어야지. 뭐가 될까요? 기록 일자나, 그치? 네. 등록 일자나 뭐 기록 네. 일자라고 네. 하고, 그 시작 일자, 그리고 부서 변경이거든요. 근데 부서는 어디 갔어? 부서를, 이 직렬이라든가 직종이 좀 그거 부서라고 달라요. 해서. 아, 직분, 직종, 네네네. 직렬은 그거는 부서는 아무 상관없어. 한 부서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직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하는 일이 직렬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사무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사무직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어려우면 생산직에 가서 근무하게 하는 제조회사,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직군, 직렬, 직종이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공무원이나 큰 조직들은 처음에 어떤 직종으로 들어가면 계속 그걸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한 1000명 이하 이런 회사는 막 옮겨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회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창고 가서 빠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그 부류의 일을 했는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부서에도 여러 그 직종이나 직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래서 1대1 대응 관계가 안 돼. 그건 그냥 개인한테 부여되는 거예요. 부서가 별도로 있고, 부서하고 부서 직렬 경력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서 변경 이력을 저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사내 경력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부서 변경이라는 게는 사실 조직 개편이거든. 조직 개편 별도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우리 제안서 쓰면서 ESG 경영본부라는 걸 만들었거든. 그럼 ESG 경영본부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나, 이거를 어딘가에 기록을 해놔야 되거든. 그 거기에 누가 속했냐는 그건 개인의 사내 경력에 들어갈 부분이고, 조직 개편을 언제 했는지는 별도로다가 그 조직 변경 이력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주영 씨도 했어요? 저는 저번 거에서 추가된 건 없습니다. 추가된 건 없고요. 박종희 씨. 지금 마이크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립니다. 마이크 됐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 이게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 박종민 씨 모델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화면 보이십니까? 네. 네, 저번에 두 개 해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력 관리랑 컨퍼런스 관리 간단하게 기능 부분만 해가지고 두 개 만들었습니다. 예. 우선 이력 관리 부분은 저번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네. 인증 신청이랑 결제 인증이랑 결제 내역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인증 신청. 네, 이런 거는 이력 부분. 아, 이력을 인증해 달라라고 신청을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력의 내용은 뭐예요? 이력의 내용 그러니까 이력을 인증해 달라 그러면 어떤 이력을 인증해 달라라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게 이력 인증 신청에서 이력 구분이랑 이력 순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학력이랑 경력이랑 특허, 논문, 뭐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다 구분으로 뺄 겁니다. 공통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M01번이면은 학력, M02번이면 경력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 그리고 학력 순번이나 경력 순번에 따라서 이력 순번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력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학력을 인정해 달라라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경력을 또 인정해 달라 그러면 경력을 신청할 거고, 예, 맞습니다. 어, 그러면 무엇을 그러니까 저렇게 모델링을 하면은 무엇을 인증해 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인정해 주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
무슨 모건대학교 상업교육과를 졸업했다. 이걸 인증해 달라. 예. 이런 거예요? 어, 그런 걸 인증한다는 건 조금 나는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예. 왜냐면 학력이나 이런 건 학력증명서 띄우면은 그냥 인증해 주는 거지 그걸 또 인증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하지는 않아서 어떤 의도로다가 이력 인증 신청을 하는 건지. 요거는 그 저희 그 코사 기준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짜봤는데 네. 코사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랑 뭐 경력 이런 것들을 증빙 첨부 문서를 첨부해가지고 인증을 받고 인증 처리가 완료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뭐 관리 개념으로다가 인증비를 추가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1년에 25,000원 이렇게 결제해서 인증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짜봤습니다. 음. 예. 그렇다면 어쨌든 뭐 여기가 그런 경력이나 이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이 이 회사에 있다. 그리고 그 검증한 내역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렇게 예.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 결과를 기록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예. 지금처럼 이력 구분으로 해놓으면 예. 예를 들어서 1번이 학력이고 2번이 경력이고 3번이 뭐 다른 그 이력이라고 하면 예. 그러면 1번이라고 해서 학력이 인증을 했다. 이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 학력도 하나가 아니잖아. 맞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이렇게 세 번 인증을 다 따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그 구분만 갖고는 안 되고, 그죠? 예. 여기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력 순번에다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텐데 예, 저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기록의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아, 그렇잖아. 이력 구분이 이제 실제 레코드 값을 보면은 예. 이력 구분이 학력이면 1번일 테고, 예. 그 다음에 대학교 학부 나온 거에 대한 학력 인정이면은 그것도 1번일 테고, 그죠? 대학이 1번, 대학원이 석사가 2번, 박사가 예. 3번 그러면은 예. 실제 들어간 값은 1번, 1번 이렇게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면 그게 어느 학교 나온 걸 인증해 줬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그걸 다 기록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학력이 저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학력 순번이라는 게 저기 있잖아요, 앞에. 예, 네. 맞습니다. 그걸 키로 가져가서 이력 인증 거기에 예. 키로 가져가서 예. 그치, 거기서 인증해 달라 이거지. 그러면은 요렇게끔 네, 그게 포린 키로 들어오는 거죠. 학력 순번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요런 느낌입니까? 네. 예. 신청 번호는 그냥 뭐 1년 번호에 불과하고 어떤 회원이 어떤 학력을 인증해 달라고 신청했느냐 그런 예. 거기 때문에 회원 번호와 학력 순번이 같이 키로 이제 넘어오겠죠. 포린 키로. 예, 맞습니다. 두 개가 다 이제 키로 돼 있으니까 넘어올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인증 여부는 예. 그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청 따로 인증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한 예. 테이블로 그냥 이력 인증 그걸로도 예.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력 인증 테이블만 있으면 어느 회원이 어느 학력을 신청한 날짜 인증해 달라고 예. 날짜가 있고 그 속성 하나로 인증 여부가 예스냐 노냐 그것만 기록하면은 이 지금 시나리오를 다 달성할 것 같은데 목적을 그죠? 예. 네, 인증 여부로 그냥 속성 하나만 해결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경력도 마찬가지겠죠?
경력도. 아, 음. 예. 이것도 근데 이렇게 그런 되면 느낌. 경력 순번하고 예. 그 학력 순번이 달라서 예. 그죠? 한 테이블에 같이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냥 학력 인증 예. 테이블 따로 만들고 아, 각자 네, 다르게. 경력 예. 인증 테이블 따로 만들고. 아, 네. 왜냐면 경력도 하나면은 그냥 한 번 인증하면 끝나는데 예. 그게 경력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뭐 5개 직장을 다녔다 그러면은 일대 다로 5개가 나오니까 인증 테이블이 따로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예. 어차피 학력도 이게 다로 나올 거고 여러 개, 예. 경력도 일대 다로 여러 개 나올 거면은 예. 각 그 학력 레코드 하나마다 예. 인증 여부를 그냥 속성으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닐까? 아, 여기다가 네, 맞습니다. 인증 테이블을 따로 만들 게 아니라 예. 학력 테이블과 경력 테이블에 인증 여부 속성을 하나만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죠?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화면상으로는 인증을 신청하는 화면이 있겠지만 예. 어쨌든 인증을 신청하려면 학력을 기록해야 되고 경력을 기록하고 그죠? 그래서 예. 테이블에 따로따로 값이 들어가 있는데 승인 여부는 속성 예. 하나만 있으면 누군가는 그걸 앉아서 뭐 증명서를 보고 인증 여부에다 yes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그 속성 값이 yes로 바뀌겠죠. 예. 그러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것 같아요. 예. 별도 맞습니다. 테이블이 필요 없겠네요. 예. 그 다음에 그 저기 첨부 문서, 첨부 파일은 뭔데 바깥으로 나가 있죠? 요거는 그냥 별도로 빼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첨부 문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첨부 문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첨부 문서 안에 파일들이 여러 개의 형식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첨부 파일 네. 1번, 첨부 파일 2번, 첨부 파일 3번 요렇게 파일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네. 문서 하나에 여러 개 들어있는. 첨부 파일이 예.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만 스토리로 하면은 저렇게 모델링 하는 건 오케이인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면은 프로세스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독립된 섬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관계형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예. RDB라고 하는 게 릴레이션을 어딘가는 갖고 있어야 저 데이터가 여기 어딘가에 쓸모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엔터티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참조 테이블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뭔가 생각이 좀 덜 돼서 어디에서 연결돼 있는지를 못 찾는 게 아닌가, 릴레이션십을. 그래서 어떤 문서인지, 무슨 일을 할 때 제출하는 문서인지, 그게 예. 있을 것 같아요. 이 각 구분마다 예, 증빙 첨부 문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학력에는 그냥 졸업 증명서만 있어도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경력, 컨퍼런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더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파일을 등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서만 따로 빼놓기는 했는데 요 음, 각자마다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까? 증빙 첨부 문서 번호. 예. 그런 경우라면은,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의 모델링이 있어요. 하나는 예. 모든 문서를 일괄적으로 첨부 문서에 등록을 하면서 그걸 마스터로 만들고 예. 그 번호를 갖다가 학력에도 쓰고 경력에도 쓰고 컨퍼런스 쓰고 여기저기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 저런 첨부 문서나 첨부 파일을
그냥 각 그 학력에 예를 들어서 예. 학력 하나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레코드 하나는. 예, 맞습니다. 어느 예. 대학교, 어느 전공, 뭐를 언제 졸업했다. 이렇게 레코드가 하나 생길 때 그 학력 증명서는 하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첨부 파일 번호 하면은 그 URL 입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레코드 하나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한테는 여러 개 첨부 파일이 붙겠죠. 학력이 여러 개니까. 예, 그렇지만 맞습니다. 레코드 하나에는 파일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파일 주소만, 폴더 그 주소만 써주면 된다 이거지. 첨부 문서 번호에.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 다만 이제 컨퍼런스 이런 데는 예. 그러니까 학력이나 경력은 제가 생각할 때 레코드 하나당 파일이 하나씩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한 사람의 학력도 여러 개고 경력도 여러 개니까 한 사람이 제출하는 첨부 문서는 많겠지만 예. 레코드당 하나씩이다 이거지 그거는. 그래서 1대1이라서 굳이 저렇게 바깥으로 뺄 필요가 없고 그냥 속성으로 해결하면 되고, 예. 이 컨퍼런스의 경우에는 한 컨퍼런스에 그 참고 문서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일대 다로 컨퍼런스에서 첨부 파일로 가는 거지. 문서라고 따로 할 게 예. 없고 일대 다로 여러 개 첨부 파일이 붙는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네, 거기서 첨부 문서라는 걸 따로 하지 말고 예. 파일로 이렇게. 네, 파일로 여러 개 파일이 일대 다로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컨퍼런스 번호와 예. 그 뭐 1년 번호나 뭐나 이런 걸 해가지고 두 개 키로 해서 예. 첨부 파일을 여러 개 일대 다로 갖고 있게. 예. 네, 그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회원 변경 이력? 예. 저번에는 그 이름도 개명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추가를 해놨었는데 이번에는 제거를 했습니다. 네. 주소가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예, 주소는 바뀔 수 있으니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그건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기관 변경 이록. 예. 그 회원의 기관이 바뀔 수가 있겠다. 거기 근데 기관명이 왜 또 있어요? 이쪽은 기관 이름이 혹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거 복잡하다. 그러면은 예. 그거 새로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새로. 기관에서 예. 이렇게. 이 기관 명칭을 바꾼다. 예. 기관 번호, 기관 이력 순번. 그거는 이력 순번 그건 빼고요. 예. 네, 그거는 별로 좋은 키가 아니고 예. 기관에서 일대 다루다 이제 여러 개 그 변경 이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일대 다루 가고 기관 번호와 등록 일자. 등록 일자를 오히려 키로 하는 게 좋아요. 등록 일자. 네, 예. 등록 일자하고 기관 번호하고 두 개가 합쳐지면 합성 키로 식별자가 되니까. 예. 네. 그래서 명칭 변경을 뭐 해도 좋고 주소도 바뀔 수 있고 등록자 인력 번호 그거는 안 했네요. 그 관리자 그죠? 이거 하지 그래요. 어떤 관리자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등록
그 저 위에도 아, 보니까 등록자 회원번호, 뭐 수정자 예. 회원번호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저기. 예, 맞습니다. 그 정도 그거를 되면 이건 마스터 테이블이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 뺐습니다. 권한으로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뺐습니다. 명칭이 예, 권한은 별로 안 좋고 예. 관리자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리자, 관리자 권한, 예, 관리자. 권한이란 말은 하지 말고 사람이니까 예, 권한은 하나의 속성으로 그 안에 넣고 예, 그 사람이 관리자가 어떤 권한인지는 속성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하나의 주체로서 그냥 관리자라는 명칭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관리자하고 회원 간에는 관계가 없죠. 관, 회원은 회원이고 관리자는 관리자예요. 별도의 사람들이라서 예. 관계가 없어요. 거기 회원 번호, 그러니까 그 선을 자체를 없애는 게 맞아요. 예. 아, 예, 관리자 번호지. 그 키는 예, 관리자니까 관리자 번호가 돼야 되고, 예, 이제 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그 수정도 하고 등록도 하고 이래야 돼요, 걔가. 그래서 관리자에서 선을 예, 저기 기관 변경 이력 쪽으로 어, 일대 다로 프라이머리 키로 가고, 예. 네, 글로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등록자 회원 번호라는 게 있네. 아, 컨퍼런스니까 아, 예, 음, 그거는 뭐 회원에서 온 거고, 예. 저기 학력에 보면은 수정자 회원 번호가 있거든요. 그건 예. 누가 수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회원이 수정하는 건가? 회원이 수정합니다. 그거는 위에 회원 번호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 고객 번호를 고객이 스스로 들어가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굳이 관리자가 들어가 가지고 뭐 변경하고 그런 일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회원 자신이 변경하는 거라서 그거는 기록으로 남길 이유가 없어요. 예, 등록자 회원 번호라는 속성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걸 바꾸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수정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등록하면 그게 본인이 하는 거니까. 예, 뭐 저런 건 있을 수 있겠네. 아까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그 예, 인증은 회원이 인증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때는 관리자가 들어가서 인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관리자에서 일대 다로 학력이나 경력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그 인증자 번호가 되겠죠. 인증자가 이제 관리자 아, 번호가 되겠죠. 일대 다로. 예. 네, 경력도 마찬가지고요. 저 위에 건 뭐죠? 회원 위에 테이블은 무슨 테이블이죠? 회원, 아, 여기 수정자 회원 번호가 있네. 요거는 잠깐. 재산권 특허입니다. 특허는 하나밖에 없나요? 아, 한 회원에 여러 개? 여러 개입니다. 등록자 주인번호 저거 아니, 그거 누가 등록해요? 아, 그걸 이렇게 맞습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누가 등록하는 거죠? 요거 지식재산권? 회원이 등록합니다. 본인이 직접?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등록자 주인번호 필요 없고요. 예, 그거 뭐 본인이 한 건데 뭐. 맞습니다. 그건 인증 안 하나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지식재산권. 오히려 그거야말로 인증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들어가서 예, 인증 일자가 있고 인증 여부가 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관리자가 역할이 이제 인증자가 되는 거죠. 예,
저기 결제 내역은 뭐죠? 요거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빼요? 회원이 돈을 회비를 냈냐 안 냈냐 그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회원 번호가 들어가야지. 예, 회원이 이때 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회원이 언제 얼마를 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원 번호, 납부일자, 회비, 금액. 이건 필수지. 그 항목은. 그래야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회원별로 구분할 수가 있죠. 인증번호가 아니고. 회원 번호와 날짜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하루에 2번 낼 일은 없을 테니까. 인증, 예, 그죠? 네. 예, 납부일자. 인증 자, 날짜 이러지 말고 납부일자. 예, 네, 그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예. 자, 그 다른 모델도 있어요?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그거 보죠. 요거는 그 기능이 많지 않은 컨퍼런스 관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요거는 스토리가 한번 스토리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 이거 나는 요거는- 가만히 있을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수정해. 요거는 권한이 있는 회원이 그 주체를 등록을 하고 주체에 맞춰서 컨퍼런스를 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번 프로그램, 2번 프로그램, 3번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마다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그 프로그램 경품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프로그램마다 경품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같은 경품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놨고 1대4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 점수가 그 점수를 뭐 측정을 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경품을 당첨을 받을 수 있는 당첨 추천도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이게 스토리를?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고 이제 그 데이터 모델링 컨설링을 좀 여러분들 질문하면 되나요? 네. 가서 그 회원 테이블이 아까처럼 회원 테이블에 권한이라는 게 어드민 관련인가요? 같이 되어 있는 거를 의미를 하시는 거죠? 이게 권한이 주체 권한, 경품 권한, 그리고 참여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관리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면은 예. 차라리 회원의 권한 속성을 둬서 속성 구분자를 주는 게 맞고, 만약에 권한에 이제 그런 변경 이력을 따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회원에 이제 일반 회원도 있고, 그 말씀하셨듯이 컨퍼런스 뭐 등록하는 권한 있고, 권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근데 한 사람이 그거를 다 뭐 여러 개를 가지는 경우를 생각을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
이 주체 권한이 있다고 해서 참여 점수 권한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따로 빼기는 했습니다. 또 그리고 참여 점수를 뭐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경품을 또 등록을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권한을 너무 상세하게 나눈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왜 들냐면은 컨퍼런스 주최자면은 결국에는 그 주최 관련해서 참여 점수도 입력할 수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 예. 경품도 입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권한을 여러 개 나누면은 결국에 그렇게 권한을 나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프로그램 유스케이스나 할 때도 다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난이도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헷갈릴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사용자들이나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자제품을 샀을 때 매뉴얼을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하려면은 권한을 좀 단순화 시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의 컨퍼런스 등록할 수 있으면은 그 컨퍼런스를 관리하는 자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신청 승인도 해줄 수도 있고 경품 당첨 같은 것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뭐 혹시 뭐 주최자가 권한이 너무 세지면 뭐 예. 컨퍼런스 뭐 중간 관리자 그렇게 해서 뭐 보기 기능만 된다거나 뭐 그 정도 한 두 뎁스 정도 사용자랑 이제 관리자는 한 두 뎁스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예.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의도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되면 개발 관련해서 너무 예. 복잡해질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복잡해진다는 뜻은 결국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나중에 유지보수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권한을 좀 단순화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권한의 그 종류 예를 들어봐요. 어떤 거나 어떤 거나 어떤 거.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권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권한이 어떤 권한, 어떤 권한, 어떤 권한. 그러니까 구분 그렇게 해놓으면은 권한을 이제 입력할 거냐, 실제 DB를 구축할 때. 그러면 그 값이, 그 가능한 값이 어떤 게 있냐는 거지. 어떤 권한? 1번. 예. 1번은 관리자 권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관리? 그러니까 관리는 일반 동사라서 예. 무엇을 관리하는? 제가 처음에 관리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관리의 대상. 이 생각했었던 게 회원이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나면은 관리자 권한이 있는 회원을 하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관리자가 회원들의 권한을 부여해주는 요 느낌을 생각했습니다. 관리자가 회원 중에 한 사람한테 관리자 권한을 준다. 어드민 계정을 하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한 사람밖에 없죠. 맞습니다. 관리자는. 예. 우리 ER 다이어그램 그릴 때 그 엔터티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성이 2개 이상 될 것, 레코드가 2개 이상 될 것. 그건 아주 필수예요. 레코드가 2개 안 나오면 그거는 독립된 엔터티가 못 돼요.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값을 그 사례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관리자 권한을 가지면 그 사람이 경품도 줄 수 있고 뭐 컨퍼런스 주최에 가서 뭘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라면 결국은 그러니까 권한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 값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관리자 권한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지. 회원의 속성에 그러면은 관리자 여부만 속성으로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관리자 여부에 가라고 돼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아이디를 가지고 가서 뭐 경품도 그 사람이 지급할 수도 있고 어디 뭐 세팅도 할 수 있고 무슨 권한이 하여튼 주어지겠지.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요,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엔터티를 만들지 말고 이게 실제 값이 뭐지? 하고 그 사례를 한번 이렇게 노트에다 써보면 이게 속성인지 테이블인지도 구분이 되고 과연 이게 독립된 테이블로 이게 존재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구분이 되고 그래요. 예,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로 상상만 하지 말고 실제 그 엔티티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회원은 금방 우리가 엔티티라는 걸 알 수 있잖아. 회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니까.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속성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죠? 회원번호, 회원명, 주소, 전화번호 해가지고 뭐 그냥 쫙 그 엔티티를 끌어낼 수가 있죠. 저기 속성을. 그러니까 걔는 레코드도 여러 개고 속성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된 엔티티 자격이 있는데 이제 권한 이런 말을 우리가 그걸 엔티티라고 생각을 할 거면 그럼 권한이 뭐 어떤 게 있지? 그리고 그 각 권한의 속성이 여러 개가 있나? 근데 실제 예를 들고 보니까는 권한이라는 게 실제 값은 관리자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엔티티도 아니다 이거지. 어느 그 회원의 속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금방 판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예, 그다음에 컨퍼런스 주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 이게 우선 명칭 자체가 엔터티는 명사예요. 데이터는 무조건 명사입니다. 우리가 동사 모델링은 프로세스 모델링이라고 다음 주부터 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5주 동안 했던 거는 다 명사 모델링이에요. 이름씨, 예, 명사라는 게. 그 주체는 동사라고. 그렇잖아요. 예, 무슨 그 행사를 주최한다. 그건 동사거든. 행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엔티티 명으로서 벌써 부적합해요. 예, 컨퍼런스 주체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주체 회원은 이미 회원에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주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 관리자 권한이라고 그 값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특정한 회원이 정해지겠지. 그래서 컨퍼런스 주체자도 사실은 이 회원이라는 엔티티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엔티티가 생겼다. 그렇죠? 예, 컨퍼런스는 여러 개 컨퍼런스가 열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 경우의 수가 여러 개라서 하나 자격되고 컨퍼런스에는 속성이 여러 개 있죠. 컨퍼런스 번호, 컨퍼런스 명, 그 다음에 무슨 날짜, 뭐 주최 기관 해가지고 그건 뭐 수도 없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독립된 마스터 엔터티로서 아주 훌륭한 후보가 돼요. 예, 컨퍼런스. 예, 예.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프로그램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컨퍼런스에는 당연히 그 안에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죠. 한 컨퍼런스 열면 그게 이제 세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학회를 한다 그러면 뭐 한쪽에서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또 다른 방에서는 무슨 생산관리 시스템 발표하고 이렇게 여러 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요. 한 컨퍼런스 내에서. 그러니까 일대 다로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컨퍼런스 세션 그래도 좋고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돼요. 그거는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컨퍼런스 세션 하지 말고 그냥 프로그램. 그 가로치고 하지 마요. 왜냐하면 우리 엔티티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명칭이 하나로 딱 정해져야 돼. 프로그램. 그러면 이제 저렇게 그려놓으면은 한 컨퍼런스에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표시예요. 저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자, 주현 씨.
컨퍼런스와 프로그램의 관계가 저렇게 단순한가?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생각해 봐요. 아까 왜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이 독립적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프로그램은 독립된 하나의 리스트로 이름이 있는데 이게 어느 컨퍼런스에서 열리느냐. 그러면 컨퍼런스에서 이 컨퍼런스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저 컨퍼런스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열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얘들은 종속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다르다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어느 학회에서, 그러니까 어느 컨퍼런스에서 어느 프로그램이 열렸다가 두 개가 키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합성 키로 뭔가 어소시에이티브 엔터티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지. 그래서 프로그램은 독립된 마스터 파일로 만드는 게 더 일반화된, 왜냐면 이게 컨퍼런스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컨퍼런스에서 몇 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만 프로그램을 짜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컨퍼런스를 여러 개 할 거를 여기서 이 시스템에서 종합 관리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독립적으로 마스터로 있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학회 때는 열리고 어떤 때는 안 열리고 또 한 프로그램이 여러 컨퍼런스에서 열릴 수도 있고 그잖아. 당연히 한 컨퍼런스엔 여러 개 프로그램이 돌아갈 거고 그러니까 다르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일대 다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더 일반화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시스템을 이제 어디 만들어 줄 때 가능하면 확장성이 있는 모델링을 해줘야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굳이 시스템을 안 바꾸더라도 데이터를 여기저기다 넣어갖고 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한 번에 그 해당하는 모델링만 해놓으면 나중에 입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그 고생하다가 이제 모델 설계도를 봅시다. 이제 누가 이제 의뢰를 받고 와서 설계도 ER 다이그램 보면 이제 저렇게 돼 있으면 아유 이걸 뭐 이렇게 해놨냐 이런 소리 듣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컨퍼런스와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관계라서 컨퍼런스 프로그램이라는 테이블이 중간에 하나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일대 다로 가고 프로그램에서 일대 다로 그게 하나가 간다. 아, 음. 여기서는 그 해소가 안 되나? 다대다로 해놓고 ER 윈에서는 되잖아. 안 돼요? 이걸로는 안 그려봐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그렇게 그립시다.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번호가 따로 있고요. 여기 뭐야. 그거를 바꾸지 말고 프로그램의 프라이머리 키를 프로그램 번호로, 이건 독립된 하나의 레코드니까 프로그램 번호로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하고 컨퍼런스도 컨퍼런스 번호로 해요. 왜냐하면 공고 번호라는 건 벌써 그 이미 거래 테이블에나 새길 수 있는 명칭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컨퍼런스 프로그램 이 두 개 합쳐진 거에서는 그러면 이제 공고 일자라든가 뭐 날짜라든가 뭐 이런 게 생기거든. 저 때는. 그러니까 예, 컨퍼런스는 그냥 컨퍼런스대로 마스터 테이블이 있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마스터가 있는데, 어떤 컨퍼런스가 열려서 어떤 프로그램이 열리면 그때는 이제 뭐 공고일자, 무슨 시행일자 뭐 이런 것들이 속성으로 밑에 이제 트랜잭션이니까 생기겠죠. 예. 예.
그때 시작일, 종료일 그런 게 거기서 정해질 것 같은데. 네, 거기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예, 그러니까 컨퍼런스는 거 얘는 뭐 한국경영학회 그러면 그거 해마다 열리거든. 그리고 봄, 가을도 열리고 예, 해마다 새로운 컨퍼런스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경영학회라고 하는 컨퍼런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스터에. 근데 걔가 그 뭐 한남대학교에서 열린다. 그러면 이제 기관 이런 게 거기 들어갈 테고 예, 그 컨퍼런스 프로그램 안에 그리고 그게 이제 개최 일자, 뭐 종료 일자, 뭐 이런 것들이 속성으로 들어가겠죠. 저 위에 컨퍼런스 주최 번호는 빼고 회원도 그거 다 빼야 돼요. 거기에는 마스터기 때문에 회원이 글로 안 들어가요. 그 회원에서 가는 선 자체를 빼야 돼. 컨퍼런스 명 이 정도만 하고 뭐 구분해서 뭐 그게 어떤 종류냐 뭐 이런 거 정도만 하고 예. 등록 일시도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컨퍼런스 명칭만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프로그램이 어디서 열리냐 그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기관 그게 뭐 연구소가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관이란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왼쪽에 빈칸에다가 기관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기관 기관 번호 프라이머리 키 그걸 프라이머리 키로 해놓고 예, 프라이머리 키를 바꿔요. 그래서 끌고 가면은 그게 포린 키가 되게 그냥 됐어요. 거기서 컨퍼런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지 일대다로. 한 기관에서도 여러 번 학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번호, 기관 번호, 행사 시작일, 행사 종료일. 그게 이제 기관 번호가 장소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원이 어떤 그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 그거는 그것도 이제 일대 다가 되겠지. 그 중간에 참여 접수를 한다. 그러면 컨퍼런스 프로그램에서 그 참여 접수로 들어가야죠. 일대 다로. 접수 따로, 신청 따로? 이거는 점수입니다. 아, 점수? 예, 미음입니다. 네, 점수. 신청을 하고, 그럼 이제 개인별로네, 그거는? 예, 맞습니다. 회원 번호가 일로 갔으니까. 그러면 회원에서 양쪽으로 가면 안 되죠? 왜냐면 신청에 이미 회원 번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가 프라이머리 키라서 일대 다로 저쪽 점수로 연결해 놓으면 이미 그 회원 번호는 글로 넘어가니까 회원 번호를 이중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죠. 예, 신청 번호, 참여 점수, 입력, 회원 번호. 아, 그거는 저 누가 입력하는 거예요? 참여 점수를? 저 위에 컨퍼런스 프로그램 참여 점수에 그 회원 번호 그게 누가 입력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입력합니다. 관리자가 입력한다. 예, 그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레코드에 값이 똑같은 거를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관리자가 입력할 건데. 그죠? 맞습니다. 참여 점수 입력 회원 번호라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건 삭제를 하고
네. 점수 사라졌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근데 프로그램마다 점수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필요 없지. 속성 하나로 해결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거기 예. 컨퍼런스 프로그램 신청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 한 사람이 그 예. 레코드가 생기는 그 논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회원이 어떤 컨퍼런스에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지금 참여하겠다 했죠. 예, 그럼 그 점수는 하나죠. 예, 그러면 속성 하나로 끝나죠. 예, 그 위에 건 통째로 날리고 예, 테이블을 날리고 그 안에다가 참여 점수 있네. 예, 방금 넣습니다. 예, 빠르시네. 예. 그래서 맞아요. 아까 지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참여 점수 하나면 끝나요. 그리고 어, 그거 권한을 우리 뭐 DB에서도 알잖아. 그 어떤 속성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프로세스에서 처리할 문제예요. 예, 그래서 관리자로 돼 있는 회원이 가서 그 점수를 입력할 수 있게만 그때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참가, 경품, 당첨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 근데 그것도 예, 이건 지금 개인이 어떤 컨퍼런스에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가를 기록한 거라서, 예, 그죠? 예, 경품에 여러 사람이 준다고 그래도 예, 결국은 경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떤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여러 경품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경품을 이 사람이 뭘 받았나만 널로 다 허용하면서 속성 예. 하나만 들어가면 경품도 해결이 돼요. 경품, 아, 저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무슨 경품을 받았냐? 아, 저것도 사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경품이라는 거는 마스터로다가 쫙 목록이 있는데 어떤 개인이 무슨 경품을 받았냐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 컨퍼런스 프로그램 신청 예, 이게 참가라고 해요. 신청이라고 하지 말고. 왜냐면 그 신청한 게 곧 참가한 기록이니까 참가. 그러면은 어느 회원이 어느 컨퍼런스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기록한 거잖아.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밑에 경품 번호. 네. 예, 경품 번호. 예, 네, 여기 그 회원과 프로그램 경품은 아무 관계가 없고, 예, 네, 그 지우고요. 관계를 지우고, 예, 네, 그 다음에 컨퍼런스와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프로그램과도. 왜냐면 이미 프로그램 아이디를 이쪽 컨퍼런스 프로그램 참가에 갖고 왔기 때문에 어느 컨퍼런스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무슨 경품을 받았는지는 저기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도 컨퍼런스 프로그램 경품을 지우고 엔터티를 다 어디, 지우고 이것도 요, 지우고 그냥 어, 프로그램 경품만 남겨놓고 경품 담당자도 지우고 네, 그것도 지우고 네. 예스. 네. 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경품 번호만 컨퍼런스 프로그램 참가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예, 이거, 그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다 있어 거기. 예, 그러면 이제
이 참가자가 언제 신청했고, 그 다음에 참여 점수는 얼마를 받았고, 경품은 받았는지, 널 활용하니까 못 받은 사람은 그냥 널로 돼 있을 거고, 받은 예. 게 있으면 경품 번호가 있을 거고. 됐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예. 되게 심플해졌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어,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예. 종료합니까? 네. 공유 이제 해제하세요. 아, 예. 네. 저거를 보여줄게요. 인사 모델링 한 거. 아이고, 뭐야? 줌에서 화면 공유, ERD.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뭐 대동소이해요. 자격증 있고, 학교 학력 있고, 그 다음에 고객 프로젝트를 우리가 뭐 기정원이라든가 창진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기관 테이블로 마스터로 만들고 그 기관에서 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종속된 그런 관계로 했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우리 직원이 참여할 때 어떤 역할 코드를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여했나, 그거 기록하는 게 프로젝트 참여 실적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교육 훈련은 이게 기관을 따로 안 뺐어요. 이게 사내 가 될 수도 있어서 교육 훈련은. 그리고 경력을 두 개로 구분을 했어요. 타사 경력, 사내 경력. 타사 경력, 어떤 직장이 들어올지 몰라서 그냥 직장명이라고 이렇게 했고, 이거는 테이블을 따로 뽑아도 되겠죠. 기관을 따로 넣어서 그걸 일대다로 연결해도 되는데, 뭐 그냥 직장명을 직접 입력해도 이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직장명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사내 경력은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했나, 등록 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군, 직종, 직렬은 이렇게 계층 구조라서 아까 주현 씨 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 이게 대분류 업무, 소분류 업무, 이거는 이제 업무 일지를 쓰기 위해서 지금 프로세스 표준화 작업하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이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중분류 업무를 넣어야 될지도 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하여튼 업무를 좀 소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이런 걸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업무 일지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원이 어떤 업무를 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업무 일지는 자기가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급자가 항상 승인을 해야 돼요. 업무 일지는. 그래서 승인자 사원번호라는 게 들어가고, 업무 내역은 이제 이렇게 뭐 내용을 쓰는 거고, 위에 그러니까 업무 번호, 그 업무를 했나 안 했나, 이제 점수 뭐 이런 걸 여다가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이 한두 개 추가될 수 있겠죠. 하여튼 업무일지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우리 인사평가 시스템에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이걸 보고 평가를 하겠죠. 그죠? 업무일지를 보고 동료도 그걸 보고 평가할 수 있고 상사가 그걸
일반적으로는 상사가 평가를 하죠. 업무 일지는. 상사가 부하 평가할 때 이거는 참고사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ER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그런 관계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서, 이게 조금 다르죠. 여러분이 한 거하고. 그러니까 부서 명치, 그 부서 번호는 인사 테이블에 그냥 어느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 있는가 이런 거는 검색할 일이 많기 때문에 부서 번호가 좀 중복이 되더라도 거기에 인사 테이블에 하나 들어가고 사내 경력에도 부서 코드가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때 무슨 부서였는가 이걸 알고 싶으면 이 조직 이력을 보면 되고 등록 일자가 있어서 그죠? 찾아가면 되죠. 그 등록 일자 그 이력을 그 사람 남겨놨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은 같은 부서라도 이게 상급 부서가 다를 수가 있죠. 그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거를 알고 싶으면 등록 일자와 부서 코드를 가지고 부서 번호를 가지고 이 조직 이력을 가서 찾으면은 그게 어느 그 관계가 있었나 저걸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굳이 이제 나중에 뭐 책임 소재나 이런 것 때문에 찾는다면 얼마든지 조직 이력 테이블에서 그건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놓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 인사 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저게 맨 위에 UC, 그러니까 upper CSF. 나는 이제 내가 이 문서 써놓고도 그 BSC를 안 쓰고 명칭을 그거를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의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현 씨가 오히려 다 잘했어. 그러니까 저건 UCFF, upper CSF라고 하지 말고 저건 그냥 BSC가 맞아. BSC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긴 CSF고 lower CSF가 이제 하위 계층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밑에 KPI고 그럼 그렇게 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주현 씨가 한 거랑 그래서 BSC, CSF, KPI 그 구조로 다 만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KPI 번호는 이게 비중이 있어야 돼요. KPI를 그 인사평가 시스템 1년에 한 번씩은 KPI를 얼마나 반영할 거냐 그거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값을 그건 이제 별도 시스템에서 할 거지 그 비율을 뭐 30대 40이냐 뭐 이런 비율을 정하면은 KPI마다 팀평가 비중은 얼마 개인평가 비중은 얼마 이렇게 속성값으로 입력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한 개인을 평가할 때나 팀을 평가할 때 저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서열을 매기겠죠. 누구 어느 팀이 잘했는지 그래서 팀 뭐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쓸 때 그래서 이제 비중이란 속성이 들어간다는 거 그건 이제 아까 주현 씨가 한 거랑 좀 차이가 나고 이것도 똑같죠. 영향평가 항목. 그래서 개인 평가는 나는 이걸 한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KPI와 영향평가 번호를 들어가서 이걸 널로 허용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영향평가 항목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KPI가 들어가고 근데 개인은 그러니까 두 가지 평가를 다 하는 거죠. 또 영향평가도 구분이 있죠. 하나는 태도, 그죠? 그리고 하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평가하는 건데 그건 이제 구분이 있어요. 분류 코드로 그건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각 항목마다 개인에게 뭐 항목이 태도 3항목, 우선 능력 4항목, KPI 5항목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한 번 평가할 때 한 개인의 평가 기록이 한 10개가 쌓이는 거지. 그래서 평가 일자와 사원 번호로 그리고 이제 항목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 이게 KPI나 이게 프라이머리 키에 올라가야 되겠네. 그래야지 그 구분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점수 밑에 있고.
그게 이제 개인 평가고, 팀 평가는 뭐 KPI와 이 부서 번호만 있으면 되죠. 그죠? 요걸 참고해서, 이것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을지 몰라. 실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그때 수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엔티티와 속성을 가지면, 여기 이제 키만 넣었지 나머지는 별로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채워 놓으면은 인사평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질문 있어요? 이거에. 질문 없으면 오늘 모델링, 이걸로 데이터 모델링을 일단 마무리하고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 좀 미리 예습 좀 해오세요. 그리고 우리 인사평가 시스템, 이제 데이터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쨌든 사용자가 입력도 해야 되고 출력도 하고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야, 시스템에서. 그 행위죠, 이제부터는. 그거를 유즈 케이스로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공유하면서 평가를 합시다. 우리 저기 박종민 씨하고 장주영 씨도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배웠나요? 그려봤어요? 그려봤습니다. 네. 저는 한번 그려보세요. 배워만 봤습니다. 네. 그것도 문법이 틀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례를 한번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어떻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수없이 사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돌아가는 거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가, 즉 모델링 할 수 있나, 이거를 수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